지금까지는 사실 무주택자들이 벼락거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느낌이었죠. 소외뿐만 아니고 뭔가 무시당하는 이런 것까지 이제 당하던 측면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무주택자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 전세입자는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살고 나면은 돌려받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그 전세금이라는 거는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한테 빌려줬던 거 고스란히 받고 나오면 되고 요즘은 이제 보증보험 제도라는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인들이 못 돌려주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받고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들어갈 때도 보증보험 들면 되는구나. 웬만하면 이제 요즘은 인식들이 바뀌어가지고 보증보험을 웬만하면 이제 다 들고 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사실 이제 이자만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뭐 주거비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주거라는 거는 무조건 필수품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이든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손해 보는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감안하고 그 외의 비용들이 이제 손해를 보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집주인들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임차인들은 오히려 안전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전세가도 다 매매가든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상이에요. 협상. 그렇죠. 협상인데 어떤 사람이 약간 협상에 있어서 이제 지위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냐. 그럼 우월한 지위 쪽에 있는 사람 쪽으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승장일 때는 항상 임대인 쪽이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전세를 놓을 때 전세가를 올려서 놓거든요. 호가를 올려서 놓으면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와서 쫓아와서 그걸 임대계약을 맺어야 되고. 근데 하락 시기가 되면 임차인들도 이제 그동안의 가격들이 이제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일단 이제 임대료를 이제 받아 안을 때 너무 부담되는 거는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락 시기 때 굳이 이제 여기에서 버티려고 하는 것보다 나갈 수도 있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돌아보면 물건이 많아지게 돼요. 물건이 많아지게 되면 선택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임대인하고 협상할 때 협상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임대인은 이제 가격도 좀 떨어지는 상황,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 임차인까지 나가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임차인이 안 구해지면 이런 이제 그 전에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공실이 되든 뭐 버티면 이기지. 이런 생각인데 지금 이 하락하는 상황이 오면은 이제 공실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한 사람이 굽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변화를 많이 주는 거는 1주택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장 최근으로 보면 무주택자가 1주택자로 됐어요. 그러면 임차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하락하면서 한 1, 2년 지나고 나면 처음부터 막 그 1주택자들이 막 던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고 정말 이제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 이런 게 이제 피부로 와닿아서 정말 버티기 어렵다. 그러면 그때부터 갈아타기를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1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이제 임차로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이 바로 이 하락하면서 임차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하락이 진행이 되어야 여기서 시간이라는 거 부동산에서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2, 3년? 그렇죠. 2, 3년 이상 지나야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임차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임대 물건 줄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임대료가 본격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일단 뭐 단기 내에 뭐 앞으로 공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전세가가 그동안 너무 고평가돼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같이 빠지는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네. 며칠 전에 공인중개사분들을 이제 몇 분 만났는데 보면은 현장에서 빈집들이 많대요. 아, 그게 뭐냐면 네. 한참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주인들이 너 나가 하고 이제 그 내보낸 다음에 네네. 이제 팔거나 아니면 임대료 높이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행위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임대차 3법 때는 그게 이제 잘 나갔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보냈는데 네. 임대인은 사실 전세가를 높이기 위해서 내보낸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높게 호가를 잡아놓는 거죠. 근데 들어올 지금 임차인이 돈이 손님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손님이 없어서 좀 낮춰야 되는데 네. 아직도 임대인들이 아. 호가를 안 내려놓는다. 네. 세입자가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어. 예. 그러니까 세입자가 만약에 네. 전세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유리해요. 전세금이 올라가도 세입자가 유리하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매매, 10억짜리 집이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전세가는 5억 내지 6억 정도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내가 일단 들어가는 비용이 매매로 사면 10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나는 전세로 들어가면 5억 내지 6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전세가가 1억이 오른다. 네. 그럼 뭐 6억 내지 7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빌려주는 돈이지 1억이 손해보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서 손해보는 돈은 이자만큼이라는 거죠. 예, 근데 네. 그 돈도 매매 금액보다는 훨씬 작은 금액인 거죠. 예, 예. 결국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이 올라도 실제로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값이 안 오른다면. 네. 그러니까 안 오른다라면 세입자가 유리한 겁니다. 아. 그래서 2012년, 13년, 14년 이때에 네. 예, 이때에 보면은 그 매수를 사람들이 안 하죠. 네. 예, 매수를 안 하는 이유가 예, 매수를 해봤자 갭 투자를 하거나 이래봤자 이득이 집값이 안 없으니까. 올라가면 예. 예, 이득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입자로 있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아. 예,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네네. 지금까지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 게 일시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조정으로 보는 거예요. 조정으로 보고 네.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면 세입자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때 조정 받을 때 빨리 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조정이 아니에요. 예, 이제 방향이 진짜. 바뀌는 거다. 그렇죠. 제가 이제 전제를 하나 다는데 네네. 정부가 거의 미친 척해서 규제를 한꺼번에 풀지 않는 이상은 상승하는 일은 거의 나타나기 어렵다. 네. 상황이. 미분양도 지금 서울 통계만 보면 네. 그때 저희 이제 인터뷰할 때가 네네. 서울이 이제 미계약분이 막 나타나가지고 맞아요, 예, 맞아요. 뭐그 예. 뭐 기사 한- 나오고 예. 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통계로 보면 네. 지금 한 700개 정도 서울에도 아. 비중이. 근데 물론 이제 브랜드 있는 아파트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예. 네.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네. 근데 항상 이런 거부터 생긴다는 거를 유념하셔야 돼요. 네네. 이런 거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음. 이게 추세가 항상 일단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비싸다라고 느껴서 그게 미분양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얘는 조금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이 이제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계속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점점 번져 나가서 야 진짜 이런 데까지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현장까지 미분양이 생겨요. 나중에 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세라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네. 예, 지금은 분양 시장도 점점 이제 하락 추세로 이렇게 네. 가고 있다. 경쟁률도 줄어들고 미계약이 안 생겼던 데들이 미계약이 생기고 그다음에 미분양이 없었던 데들이 미분양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몇 개월 더 지나가면 네네. 미분양이 생겼던 데들이 미분양이 누적되어 있고 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네. 1주택자도 팔아라라고 했다가 욕. 네네. 먹잖아요. 근데 이제 안 사실은 팔리잖아요. 네, 얘는.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게 지금 사실은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수자들이 거의 지금 매수를 멈췄거든요. 네네. 그러면 진짜 지금 상황에서
팔아야 된다.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러면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급매물, 매수자들이 아예 안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급매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급매물이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다운이 벌어져야 네. 이제 매도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매도자,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실행하기가 진짜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얼마를 더 싸게 팔아야 팔릴까? 그 예를 들어서 뭐 한 6억짜리 아파트라 그러면 네. 뭐 한 5억? 네. 이 정도. 5억도 간단. 5억도 안 팔린다. 한 4억 9천? 뭐 4억 5천이나 이 정도 되면 팔리는데 네. 그렇게 내리는 거는 6억짜리를 4억대까지 내리는 거는 너무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5억 정도에 내놨을 때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게 하락 시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누군가 호가를 낮춰서 내놨어요. 근데 안 팔려요. 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던 호가들이 내려와서 얘에 맞춰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시 5천 이상 또 내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나중에 지나보면 그때 그냥 더 내릴 걸 한꺼번에. 그럼 팔렸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락 시장에서는 네. 진짜 많이 내렸다 생각해도 잘 안 팔리는 상황. 부동산에 가보면 손님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급매물, 진짜 급매물이라 부동산이 느끼는 급매물이라고 여겨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걸 물건을 올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손님들한테 전화를 때리는 거죠. 네. 야, 급매물 나왔으니까 빨리 사. 올릴 필요가 없죠. 네. 왜냐면 지금 거래 한 건이 아쉬운데 그렇죠. 올리면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락 시장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해도 안 팔려요. 그것조차 안 예, 팔린다. 예. 손님들이 좀 기다리면 좀 더 기다리면 더 하락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몇 번 네네. 반복되거든요.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입주 물량은 원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2차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2차 요인. 네. 1차 요인은 뭔가요? 1차 요인은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고요. 네. 2차 요인은 추세를 바꿀 수 없어요. 추세를 바꿀 수 없는데 방향이 같으면 큰 힘을 내고요. 방향이 다르면 거의 힘이 없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정의이거든요. 그러면은 입주 물량이라는 건 이제 일종의 공급에 해당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종의 하락 요인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상승장에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별로 효과가 없어요. 2차 요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헬리오시티나 그다음에 뭐 강동구에 그 이후에 있던 강동구에 거의 16,000세대 입주할 때 네. 그 전에 막 엄청 이제 폭락할 거다라고 예견했던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네. 그걸 다 이기고 그냥 바로 상승했고요. 네. 그게 입주 물량 많을 때 그 전에 한 1년 전에 예상들이 폭락할 거다 막 이렇게 네.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승장 때는 입주 물량 효과가 없어요. 근데 네. 하락장에서는 입주 물량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하락장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천이 지금 오히려 서울보다 뒤늦게 상승하고 맞아요. 더 빨리 지금 막 하락 분위기가 지금 갖춰졌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때 이제 입주 물량들이 하락 요인을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도 뚝뚝 떨어뜨리게 되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은 진짜 전세 공급 역할이 훨씬 크거든요. 입주 물량이 있는 네네. 주변 지역 네.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가 막 뚝뚝 떨어지죠. 네 가지 요인으로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대중심리다. 대중심리. 네, 대중심리가 이제 가장 큰 그 시장의 큰 줄기고 네. 이 대중심리를 이제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바닥권에서 네. 바닥권에서 전세고요. 바닥권에서의 전세. 네. 그 다음에 이제 꼭대기에서 네.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바로 분양. 특히 이제 여기에서 미분양이라는 요인이 네네네. 그게 이제 추세를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이제 네 번째 요인으로 들어가는데 정책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정부의 한계 때문에 네. 정책에 바라는 효과보다는 사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나중에 그 누적된 효과가 한참 지나서 네.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적된 효과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거의 30번에 가깝게 네, 규제를 계속했죠. 했잖아요. 예. 근데 시장이 다 이기고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사실 작년 말쯤에 이제 저랑 인터뷰할 때 제가 네, 이제 정책 그때 경우. 바로 정책의 누적 효과 때문에 네. 이제 정책위로 돌아설 네, 거다 맞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이제 그때 그 누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는 규제를 이제 다 풀어줄 거예요. 다 풀어주는데 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어. 근데 하락을 한참 하고 나면 다 풀어줬던 규제가 네. 이제 나중에 상승할 때 엄청난 뒷받침을 하는 네. 에너지를 이렇게 쫙 모아놨다가 상승할 때 이제 이 규제가 없는 네. 그런 시장을 틈타서 급속하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야. 벌어져요.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가장 큰 그 요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파는 게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파는데 이 사람은 지금 팔까 말까. 항상 지금 네.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럼 실질적인 공급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미분양은 뭐냐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란 그렇죠. 건설사는 무조건 파는 말이에요. 거죠.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요. 네. 미분양이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팔리는 게 지금 눈앞에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매대에 쌓여 있으면 매수자들의 심리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사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들이 버티는데 버틸 때는 뭔가가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내가 버티면 이긴다. 그거는 왜냐하면 미분양이 없었으니까 경쟁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미분양이 생기니까 이제 경쟁자가 생긴 거죠. 그렇죠. 경쟁자가 내가 버텨봤자 얘네들이 안 팔리고 있으니까 매수자들은 얘네들만 이제 관심이 거기 있단 가면 말이죠. 되죠. 그 얘네들은 이제 매수자들의 관심 받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비스도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 가면 커피도 타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분양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냥 보통 사람들이 네. 업자랑 경쟁하는 상황이 되네요. 그렇죠. 그 전에는 뭐 집 보여주고 이런 것도 뭐,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뭐 이랬는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전문 파는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급한 사람들이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가격을 안 낮출 수가 없는 거죠. 얘 미분양 물건을 봤더니 가격이 내 거랑 만약에 현장이나 뭐 위치나 이런 것도 비슷한데 비슷해. 얘가 가격이 내 거보다 낮아. 그러면 얘 거보다 싸게 팔아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진짜 하락 시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분양 난 물건을 저는 많이 팔아봤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에 가보면 그 아파트에서 우리가 파는 것보다 더 싸게 나온 매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팔려요. 왜요? 안 사요, 사람들이. 미분양된 사람의 업체에서 파는 가격보다 내가 더 손해보고라도 더 싸게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안 사요. 분양가보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 분양할 당시에 부동산에 가가지고 부동산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야, 니네 거보다 싼 매물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안 팔려요. 얘가 있으니까. 매수자들은 와가지고 우리 거 쫙 보고 야, 그걸 딱 하나 얘기하는 거죠. 니네 거보다 저기 매물 가면 자리도 좋고 로얄층인데 더 싸. 그럼 내가 이거 사겠냐? 그리고 가서 얘네들 보고 가서 분양가 야하고 해가지고 야, 분양하는 거는 새 집인데 너는 헌집 아니야. 분양가는 네 거보다 지금 약간 지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너 더 싸게 팔아야지. 이렇게 저울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저울질 시키면서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니네들끼리 경쟁해가지고 더 낮춰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분양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 수수료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팔고자 하는 사람 중에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내 수수료 깎아서라도 이제
그러면 거기에 분양가로는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다 내 이제 수수료나 이런 걸 보태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경쟁을 시키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구간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사고 계속 버티면은 이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 옛날에 그러니까 차도 그렇잖아요. 네. 옛날에는 막 딜러들이 무슨 막 얼마 해주고 막 경쟁 붙고 이랬는데 요즘엔 차를 신청해도 안 나오니까. 요즘은 기다려봤자 안 나오니까. 중고차도 비싸게 판다니까. 그렇죠. 이제는.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쪽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걸 바로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계속 오고 있다. 그렇죠. 넘어가는 중이죠. 예.